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한동안 꺼내지 않던 도발 자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깨고 향상된 역량을 시험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그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테런스 오셔너시 미국 북부사령관 겸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지난 13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근 북한의 엔진 시험은 과거보다 훨씬 개량된 ICBM을 시험 발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에 도발 자제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직후 같은 표현을 사용한 뒤 4개월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에서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지소미아 관련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데 대해 한일 간 어떤 사안보다도 안보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과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분야와 별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미국은 강하게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항구적 해법을 확보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기 바란다면서 우리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아래 한국, 일본과 함께 3자 간 안보 협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한 언론은 지난 12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강화를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 논의가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가운데 청와대 내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주장이 재부상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다시 종료를 논의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기종이 알려지지 않은 비행체가 이틀 연속 한반도 상공을 수시간 비행하는 모습이 민간 항공 추적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에 포착돼 미군 정찰기의 북한 미사일 기지와 북한군 훈련 동향 등에 대한 감시 목적인지 주목됩니다. 이 비행체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밤 한국 대구 상공 일대에서 포착되기 시작해 19일 새벽까지 천안과 아산, 서산, 평택, 안성, 충주 상공을 큰 원을 그리며 비행한 뒤 사라졌으며 20일 자정이 넘은 현재 또 다른 비행체가 같은 궤적을 그리며 한반도 상공을 비행 중입니다. 앞서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19일 미국의 EAC 조인트 스타즈 지상감시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고 밝혀 현재 비행 중인 비행체가 미국의 정찰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적국의 사이버 위협에 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습니다. 상하원에 최소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을 겨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최소 5건입니다. 이 중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를 신설하도록 하는 법안은 올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형태로 제정됐습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현재 4건입니다. 먼저 미국 선거 개입 방지 법안은 해외 정부의 불법적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정치 선전 활동 정보 공개를 민간업체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에 계류 중인 악성활동 대응위원회 설립 법안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의 악성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행정부에 권고하는 위원회 설립 내용이 핵심입니다.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불법 금융, 정치, 경제, 에너지 영역에 걸친 악성 영향 등으로 특히 사이버 위협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에 대한 적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법안도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 법안은 대북 제재 관련 조항에서 북한 대신 해외 개인이나 정부 단체 등에 대한 사이버 안보 훼손 행위에 관여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이버연합체 설립 법안은 국제연합체를 신설해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사이버 범죄 처벌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역량 제한을 위한 특정 입법 조치도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의결한 국무부 예산에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역량의 상당 부분 관여한 해외 정부에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 정권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해킹이 전 세계 네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 보안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 휴대폰 등 모바일 해킹 분야에서 가장 악의적 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캐나다의 컴퓨터 휴대전화 제조기업 블랙베리 산하 사이버 보안업체 블랙베리 사일런스는 19일 발표한 2020 위협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은 지난해부터 애플과 윈도우 운영체제에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등 악의적 활동을 점차 늘려왔다며 2020년에도 중국, 이란 등과 함께 주요 악성 사이버 행위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기존 인터넷 환경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인터넷 분야 해킹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북한이 해당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악성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안업계의 대책이 가장 필요한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탈북민 권익 증진,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탈북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200여 명이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칭 남북통일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당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1호 탈북민 정당으로 기록되는데 탈북민들은 북한 민주화와 탈북민 권익 수호를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제는 2,300만의 북한 동포들과 탈북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을 했고 또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도 밝히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했습니다. 공식 창당을 위해서는 전국 5곳에서 각각 당원 1,000명을 갖춘 시도당을 설립해야 합니다. 남북통일당은 다음 달 초까지 이런 준비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창당 전까지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와 김은광 NK지식연대 대표 등 한국에서 탈북단체를 이끌고 있는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탈북민들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높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되고 안 되고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잖아요, 그죠? 탈북자들도 이번에 공천도 받았고, 그죠? 또 탈북자들이 스스로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요구도 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힘인 거죠. 그런 민주주의에 열려있는 장을 연다는 거는 박수를 보낼 일이죠. 익명을 요구한 한국 정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VOA에 탈북민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북한 엘리트층의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인사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공격을 우려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약간 놀라겠죠.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창당까지 하는구나. 출마까지 하는구나. 또 다른 입장에서는 그게 결국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약간은 조금 지금은 이제 태영호 공사에 대해서 북한이 비난하지는 않는데 그런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은 앞서 지난 13일 한국 제1야당에 영입된 탈북민 지성호 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던 범죄자라고 비난하며 키워준 조국을 배반한 채 월남 도주한 인물이라고 폄훼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오는 4월 한국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자신의 선거 참여는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미래통합당 지역구 출마 예정인 태 전 공사는 19일 서울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남과 북이 하나라는 사실과 통일 한반도의 희망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자신의 출마와 당선이 가져올 북한의 변화에 주목하고 나아가 통일 한반도를 향해 한 걸음 전진하는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한국 총선에 무관심했던 외교관 동료들과 해외 북한 주민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 기간을 30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한대성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격리 기간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에 2배가 넘는 30일로 늘린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사는 특히 예방이 치료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면서 북한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엄격한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 내 발병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